그 전 남친이 현재 여친이 당신한테 말을 걸거나 그러면 오히려 역공격을 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예전에 산 선물 아직도 그 사람이 가지고 다녀요? 이러면서 실제로 선물하지 않았어도 그 남자가 자주 쓰는 물건이 자기가 선물한 것처럼 얘기해서 약간 질투를 유발하게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오히려 자꾸 그렇게 연락하고 괴롭히면 역공격을 하래요. 전 남친한테 전화 걸어서 우리가 예전에 같이 갔던 식당 그때 장기가 뭐 맛있는 거 사줬었잖아 이러면서 주소가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알려줄 수 있어 이러면서 오히려 연락을 하래요. 현재 여친이 아마 미쳐버릴 걸 그것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그렇게 괴롭히라는 뜻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현재 여친이 자꾸 이제 자기를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면서 연락하는 경우에 써먹으라고 알려주셨어요. 자세한 내용은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현재 남자친구의 전 여친이 도발해온 경우도 있대요. 이제 반대의 경우인 거죠. 예를 들어주셨는데 현재 자기 남친이랑 그분이 만났던 전 여친이랑 만나는 상황을 절대 만들지 말래요.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여자가 막 아프다 병원에 같이 가줄 수 있냐 이러면서 막 전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가게 내버려두지 말고 꼭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자는 나서지 않게 하고 여자가 같은 여자끼리 도와줄게 이러면서 오히려 나서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오히려 막 그 전에 만났던 여자가 자기 현재 남자친구한테 막 애정 표현을 해도 도발하지 말래요. 화내지 말래요. 그러면은 남자랑 여자랑 싸우는 틈을 노려서 오히려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려는 속셈도 있다라고 하네요. 싸움을 유발시키려는. 남자친구가 과거를 물었을 때의 표준 답안. 남자친구가 보통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죠. 나 만나기 전에 몇 명이랑 사귀어봤어? 그런 질문 누구나 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 들으면 자기랑 비교하면 전에는 남자친구를 안 만난 거나 마찬가지야. 자기랑 사귀면서 겨우 연애의 의미를 느꼈거든. 이러면서 말을 흘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말란 뜻인 것 같아요. 아니면 더 좋은 모범 답안 알려주셨어요. 단순히 나를 쫓아다닌 사람은 사귄 걸로 안 치고 진지한 감정으로 만났던 사람은 2명인데 첫 번째는 1년 반 동안, 두 번째는 2년 동안 사귀었어. 첫 번째는 대학 동창인데 졸업한 뒤에 그 사람은 유학 갔고 두 번째 사람은 예전 회사 동료였는데 그 사람이 양다리 걸친 거야. 정말 상처받아서 2년 동안 아무도 안 만났지. 아마도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기 전에 나한테 예행 연습을 시켰나 봐. 똑같이 말하는 게 아니라 아시죠? 응용하라는 거. 네,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있대요. 첫 번째 문장은 나를 쫓아다닌 사람을 사귀었다 라는 뜻은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다 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 진작에 만났던 사람들은 현재는 경쟁 상대가 아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고 다시 엮일 일 없다 라는 거를 이제 표현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부탁할 때도 기술이 필요하다. 뭐 예를 들어서 공항에 마중 나와 이런 말 할 때 부탁할 때는 애교를 부리고 딱딱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나 남자는 우리 여자의 좋은 친구이고 우호적이고 예의를 지켜 그들을 대해야 한다. 공항에 마중 나오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자기야 공항에 마중 나오는 거 기억하고 있죠? 정말 보고 싶어요. 나오자마자 자기 얼굴부터 보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올 때 케이크 사다 줘 라는 말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자기야 올 때 케이크 사와 줄 거죠? 자기가 사다 준 건 특히 맛있어요 라고 말하래요. 같은 내용이라도 그죠? 예쁘게 들리네요. 그래서 부탁할 때 공식이 있대요. 부탁할 내용 플러스 한마디의 사랑의 언어 플러스 상대방을 칭찬하는 말. 예를 들어서 컴퓨터 고쳐달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자기야 시스템 좀 다시 깔아줄 수 있어요? 자기가 컴퓨터 앞에 진지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섹시하더라 라고 말해주래요. 네, 잘하시죠? 아유 나 모르겠다. 말다툼을 피할 수 있는 예쁜 말의 예시를 들어주셨는데요.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예를 들어서 넌 왜 기분이 안 좋은데? 라고 말하지 말고 무슨 일이 당신 기분을 안 좋게 했는지 나도 알고 싶어요. 내가 틀렸어. 일은 이렇게 될 수가 없어. 라고 하지 말고 내가 다른 방법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설탕을 그렇게 많이 넣지 말라고 나 너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한테 좀 심하게 달콤하네.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요리할 때 찾는 판 거야? 쉽지 않은데? 내가 틀린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이해를 잘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전달하려고 했던 건 이런 뜻이 맞아? 오늘 당신 꼭 우리 엄마 공항으로 마중 나가야 돼 라는 말보다 내가 오늘 정말 상황이 안 돼서 오늘 당신한테 엄마 공항 마중 나가는 것 좀 부탁할게. 당신이 있어서 정말 좋아.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해보라고 하십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 연애할 때 되도록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 이런 말 들으면 반발 심리가 생기기 쉽대요. 오히려 차라리 옆에서 위로를 해주래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뭐 괜찮아. 위로하는 편이 훨씬 낫고 이런 위로를 들으면 그는 더욱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나한테 못되게 굴어? 질책하는 듯한 그런 표현은 안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 좀 해봐. 내가 버는 돈이 유명 작가의 걔만큼도 못 된다고. 와, 이거는 정말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런 얘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남자가 얼마나 체면을 중시하는지,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남자들은 체면을 중시하고 자존심이 강한데 이런 말을 들으면 남자가 얼굴을 못 들 거라고 하네요. 남과 비교하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 번째, 그래도 남자라고.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새로운 것을 말할 수 있어? 당신은 이런 것도 못해? 이런 말을 해야 될 상황이면 바꿔서 말해야 해요. 지금 그 말 전에도 했던 이야기인 거 알아요? 못한다고 어떻게 하죠? 난 당신한테 전부 기대고 있는데 당신도 못하면 내 마음이 정말 괴롭네요. 라고 말하래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자기 위해서 그랬던 거잖아. 또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 분들이 당신을 위해서 인생도 포기하고 내가 커리어도 포기하고 살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이런 말을 쓴대요. 그러면서 남자는 이렇게 받아칠 수 있대요. 내가 억지로 시켰어? 당신이 원해서 한 거잖아.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사귀는 관계에서도 예의를 지켜야 하는데 세 가지 유의할 점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 존중. 남자친구가 당신의 일을 돕게 하고 상대방을 번거롭게는 하지만 너무 심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다.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할 때 지금 통화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먼저 물어봐야 되고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격. 아무리 작은 일을 도와줬다 하더라도 칭찬에 인색하지 말고 만배로 과하게 칭찬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줬을 때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다음번에도 더욱 노력하게 된대요. 세 번째, 용서.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없다. 당신의 참을 수 없는 한계를 건드리는 잘못이 아니라면 큰일을 작게 만들 수 있고 부드럽게 말할 수 있다. 자기 또 틀렸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체면을 구기는 말을 하면 엄마처럼 느껴진대요. 엄마한테 혼나는 것처럼. 남자의 말이 암시하는 것. 만나는 사람이 있는 남자가 나와 내 여자친구는 사이가 안 좋아요 라면서 당신은 나를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정말로 나를 알아주는 좋은 친구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다가오는 사람을 멀리하래요. 이게 바로 양다리를 걸치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 좀 들어본 적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자기가 만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사이가 멀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 이 사람 양다리를 걸치려고 하는 거거나 아니면 갈아타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멀리합니다. 이런 말 하시는 분은. 그리고 이런 나쁜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난 여자친구가 있지만 사이가 안 좋은데 당신만이 진정으로 나와 영원히 통하는 소울메이트다 이렇게 말하다가 나중에 다시가 사이가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두 사람이 서로 원해서 한 것이지 내가 너를 속인 건 아니잖아. 다만 나랑 여자친구 사이가 다시 좋아졌을 뿐이야 라고 하면서 예전 여자친구한테 돌아간대요. 전형적인 수법이래요. 그러면서 이런 말들을 한대요. 나는 너에게 미래를 줄 수 없어. 나는 지금 아직은 안정되고 싶지 않아. 나는 너를 행복하게 못 해줄까봐 걱정돼. 이런 말들을 번역하면 모두 잘 가란 뜻이래요.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뜻인 거죠. 양다리 걸치다가. 저는 이 책을 지금 오늘 하루 만에 다 읽었는데요. 연애 고수의 대화법. 저는 처음에 이 책을 그냥 연애 관련 책으로 생각을 했는데 대화법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연애를 할 때 말 때문에 생기는 문제 그리고 말을 잘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예시를 들어주셔가지고요. 이제 번역서다 보니까 조금 매끄럽은 문장은 아니었지만 이걸 응용해서 좋게 대화를 풀어가는 게 너무 좋았고 현재 연애를 하시는 분이나 심지어 결혼하신 분도 읽어도 될 것 같고요. 연애를 치고 계신 분도 내가 예전에 연애에서 혹시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없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이 책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연애 서적하고 굉장히 다르다.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로.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더 들어드렸지만 제가 읽어드리지 않은 좋은 예시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표현하기 어려워서 못 읽어드렸는데 꼭 이 책을 여러분한테 강추드리겠습니다. 다른 연애 비법서들은 연애하기 전 얘기들이 좀 많잖아요. 상대의 마음이나 뭐 이런 거 확인하는 방법. 근데 이거는 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남자가 듣고 싶어하는 말 같은 내용도 남자가 오해하지 않게 잘 말하는 법. 이런 거 알려준 책이거든요. 연애 고수들의 대화법. 이 책은 필독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사실 말을 예쁘게 하고 싶은데 그런 방법을 좀 잘 몰라가지고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 책을 읽어가지고 그런지 한중의 빛 같은 그런 책이었거든요. 남자에게 할 수 있는 좋은 표현 아니더라도 같은 여자끼리도 이렇게 좋게 표현하는 법을 배워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한다면 관계가 정말 좋아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내공이 대단하시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분 책은 정말 초강추드립니다. 진짜. 어떤 제가 앞에 소개했던 책이랑 차원이 달라요. 주제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 책은 진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필독서로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도 계속 다시 복습하면서 이렇게 잘 예쁘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이 책 리뷰는 끝내겠습니다. 10번째 책으로 만날게요. 안녕.